불면 파도가 울고 배 떠나면 나도 운단다. 안개 속에 가물가물 정든 사람 손을 흔드네. 저무는 연한 부두 외로운 불빛 홀로 산 이 마음은 달래주는데 말해다오 말해다오 연한 부두 떠나는 배야. 이 정도로 하고요. 중간에 저희 좀 걸렸죠. 오늘 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인천대학이에요. 그 우리 밴드 게시물로 인천대학 질문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뭐 게시물 뭐 질문 올리시면 뭐 질문 맞춰가지고 답해드리면 되는데 뭐 인천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인천대학이 하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뭐 인천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전년도 그 기출문제들, 뭐 면접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고서 뭐 어떻게 대비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인천대 들어가 보면은 인천대에서 나온 그 면접 질문들이 뭐 다른 대학들하고 궤를 달리하느냐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한번 뭐라 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그 뭐죠? 면접 뭐 설명회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그 우리 대학에 적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류, 뭐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확인 절차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면접 시험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에서 보려는 거 이건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논리적 사고력을 본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왜 논리적 사고력을 보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능이라는 체제 혹은 내신이라는 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너가 얼마나 알고 있니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리적 사고를 본다라는 의미는 알고 있느냐만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넌 얼마나 사용할 줄 아느냐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이가 있어야 된다 뭐 했어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걸 나는 어떻게 하죠? 응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있어서는 대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에요. 자, 면접이라는 이 과정,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대학은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살아갈 만 하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언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라.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면 그건 이제 죽음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논리적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지 않고 에브리데이 시험 찍게만 해댔으니까 뭐 다 힘들어서 그냥 저절저절 매는 거죠. 저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막 발휘합니다. 그걸 뇌피셜이라 하죠. 이 면접 쪽도 똑같아요. 보통 시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 시사 이슈가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막 이러는데 시사 이슈는 그냥 소재에 불과해요.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소재.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시사 이슈가 그렇게 막 포커스로 맞춰지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입시 정보라는 쪽에 뇌피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런 뇌피셜들이 만들어졌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입시 정보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유통이 되냐면 사교육을 통해서 유통이 돼요. 사교육은 뭐냐면 상품 생산자예요. 근데 상품 생산자는 내 상품 아무 상품이나 생산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만한 상품을 생산해야 돼요. 즉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뇌피셜들의 출발점이 어디냐? 뇌피셜들의 그 불똥을 당긴 게 누구냐? 우리 소비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뇌피셜을 하니까 사교육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 같은 경우 진짜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학교 보고 뽑는다, 뭐 내신이 중요하다, 뭐 그 알고 보면 수능으로 몰래 수능 성적 몰래 쳐다본다. 참 어마어마한 상상력들이죠. 면접도 똑같아요. 면접도 뭐냐면 그 엉뚱한 그 난리들 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로 넘어갈게요. 이거를 내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입에서 꺼내려면은 실제로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 가지고 이제 제가 떠든다 하면 3박 4일 떠들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시험 못 보게 되지.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질문된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 어휘, 핵심 어휘나 핵심 내용을 정의를 내려라. 그리고 그 정의를 나한테 연결시키든가 아니면 그 질문된 언어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내용 속에 길을 만들어라. 이걸 논리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왜 그러면 기왕이면 단순하게 얘기하지. 어렵게 얘기했다가 이제 밑줄 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날 셀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저기 이제 질문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천대학교 교과 전형 쪽의 예시예요. 면접 예시인데 첫 번째 이게 여기는 이제 교과 전형 쪽은 어떻게 되냐면 지식 기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지식 그래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지식이고 특히나 내가 어떤 특정 전공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전공과 연관된 지식들이에요. 특정 전공에 대해서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면 저절로 알 수밖에 없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생 무식 머리가 백지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머릿속 백지로 지원하는 거죠. 완전 크레이지한 거지. 자, 이 질문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라. 자, 여기 뭐 나왔죠? 이유를 말하라고 나왔죠. 이유를 말하라는 게 질문자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너 답변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죠.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이런 식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가지 의견 중 하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멘 난민에 대한 본인의 입장. 자, 난민 받아들일까 말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 나는 난민 싫어. 그러면은 그 싫은 거에 대한 어떤 이유. 이걸 얘기하면 되겠죠. 갑자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네. 선생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나왔네. 이거 시사잖아요. 맞아요. 시사. 근데 그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멘 난민에 대해서 뭐 얘들이 언제 어디서 뭐 예멘에서 무슨 정치적 뭐가 상황이 생겨서 넘어왔고 법무부가 무슨 조치를 했고 얘들이 뭐 배를 타고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그걸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난민한다고 우린 몰라요? 그럼 우린 이거 못합니다. 난민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 근데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얘들을 내가 받냐 마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찬반 의견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난 예멘 난민은 난민 일종의 어떤 걔네 상황을 봤더니 뭐 어떤 일종의 난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일로 벌어지게 되냐면 그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든지 정치적 탄압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넘어오게 돼서 이게 사회교과서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뭐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유 자들 오면 우리 일자리 뺏겨요 싫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단 제가 지금 일자리 뺏겨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근거가 안 돼요. 그 일자리에 대한 내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받아야 돼. 그럼 약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얘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은 저것들 해적이에요 우리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아웃이야 이거 간단하게. 예? 왜냐면 이쪽에서 저 질문자가 또 이러겠죠. 아니 난민이 해적인지 너 어떻게 아냐? 뭐 저 배 타고 왔으니까 해적이겠죠. 이러면 아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뭐냐면은
난민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논거를 제기해 주는 것. 이게 이유를 답하라는 거야. 예멘 난민 가지고 예멘이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지 뭐 미축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거 얘기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는 난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지만 이건 같은 질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애인을 갖다 내가 도울까 말까 이거랑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중국과 관련해서 본인이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소개해 보시고 아마 중국어 관련된 학과에서 질문 나왔겠죠. 중국 뭐 얘기하면 되겠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질문이 뭐냐면 인상 깊게 읽은 책이니까 나에게 인상이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생태계를 보다 보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 그 각 종들 간의 생물 종들 간의 경쟁과 협력이 발견이 돼요. 근데 중국과 관련해서 읽은 책 중에 제가 본 책 중에 삼국지가 있어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합니다. 그 경쟁과 협력이 마치 저한테는 생태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를 추천합니다.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미디어 콘텐츠는 무엇이며 해당 콘텐츠의 성공 또는 실패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건 뭐 콘텐츠 미디어 관련한 학과에서 질문 나왔을 것 같은데 미디어 콘텐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미디어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해요. 뭐 방탄소년단도 미디어 콘텐츠고 페이스북도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뭐 미래 도서관을 발전시킬 방안과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하시오. 여기서도 뭐냐면 미래 도서관을 정의를 내려야 돼요. 만약에 도서관이라는 것을 내가 도서관은 책을 저장하는 장소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은 어디로 한정이 되는 거죠? 책 저장 장소, 미래 환경과 관련돼서 책 저장 장소로서의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확대하는 거 이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도서관을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의 모임 장소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커뮤니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걸 서로 도서관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대사에서 창의적 인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창의적 인재 모방하지 않는 건데, 그죠? 정의를 내리라는 소리야. 창의란 모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방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다? 카카오 업체와 택시 업계의 카풀 논쟁에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시오. 이것도 논리적인 답변을 해야 돼요. 아니 저거 시사인데? 아 시사 맞는데. 우리 뉴스에 한 번씩 스쳐가는 거지. 내가 뭐 카카오 업체가 뭐냐, 카풀이 뭐냐 이게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이제 잠깐 얘기하면은 이 카풀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가 있어. 그 사람과 가는 곳이 거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태워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택시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면허 취득자가 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카풀이라는 형태를 이제 카카오 이거 뭐 미국에 우버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같은 방향인데 태워다 주는 거야. 대신에 내가 그거로 인해서 기름값이 좀 들어가고 내 시간이 소비된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내는 거. 이걸 카카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마치 뭐의 싸움과 똑같은 거냐면은 어떤 면허를 가진 자와 면허를 갖지 않은 자들의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 긍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걸 좀 길게 보면은 중세 시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길드라는 게 있었어. 뭐냐면 그 어떤 특정 일과 관련돼서 업종과 관련돼서 그 업종 종사자들은 만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학교 선생님 되려면 교사 자격증 있어야 돼요. 그죠?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교사하면 돼야 안 돼요. 못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뭐 이런 얘기구만. 여기서 끝. 침 튀다.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 보시오. 이것도 자신의 견해니까 어쩌고저쩌고 떠들면 되는 건데 소셜 미디어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소셜 미디어 모른다고? 페이스북? 소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커뮤니티적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소통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양면성을 생각해야 돼요. 뭐 찬반도 있겠지만 자신의 소셜 미디어 영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이랬으니까 이건 찬성반대가 아닌데요.
장단점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장단점. 그 커뮤니티 도구인 뭐 페이스북의 장점, 단점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회 정책이 나 이런 거 모르겠다. 짜증나. 두 번째,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죠. 이건 예전에 이제 연세대학에서 제시문 면접 문제로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건 제시문 면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 1인 가구 몰라요. 그러면은 저 같은 성질은 그걸 뭐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대책 없는 거지 이게. 가구라는 것은 원래 남녀의 어떤 공동체예요. 일종의 가족이라는 게 형성될 때 그 공간인데 엄마 아빠 있고 그 다음에 애 있고 이런 구조인데 요새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뭐 1인 가구. 저도 대표적인 1인 가구예요. 그렇게 제가 지 혼자 이제 잘 사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증가하게 된 원인 제일 큰 게 이건 이거 답하라 그러면 교과서에 있어요.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애를 키울 때 양육 비용이 또 무지하게 들어가야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애를 안 낳게 되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줄고 그 다음에 노인층은 늘고 이런 상황이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일자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일할 사람 없으면 이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해결 방안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문제점을 없애버리는 데서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점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지금 1인 가구를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양육 비용이 높아지고 주거 비용이 비싸져 가지고 1인 가구 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럼 해결 방안 어떻게 하면 돼요? 애 키우는 거 사회 공동이 책임져서 애 키우는 비용 좀 다운 시켜주고 주거 비용도 낮춰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까똑이었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그냥 그 문제는 내버려 두자. 어차피 그 세계화 시대다. 일자리 그러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는데 일자리 예멘 난민 데려다서 일자리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내 일자리를 뺏긴다? 아니 지금 누군가는 일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라 동원해야 되는 거고. 통일이 되면 유망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얘기해 보시오. 통일이 되면요. 뭐가 좋을까요? 어떤 산업이 크게 될까요? 광산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답만 얘기한 거죠. 자, 먼저 모르려면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통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광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통일되면은 우리 이제 어떤 땅이라는 게 넓어지게 되죠. 특히 개발되지 않은 북한 땅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땅 속에 보면 뭐 있죠? 광물자원이 많아. 그럼 그거 개발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안 그러면 뭐 통일되면 또 어떤 산업이 있을까? 관광산업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건 긍정적인 요소들이고. 근데 이제 통일되면은 뭐라고 살지? 부동산업을 좀 해야 될까? 북한에 가서 부동산업. 북한에도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생길게요. 최인훈의 소설 광장 결말부에서 주인공 행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거는 이제 광장을 읽어본 사람이 알겠죠, 그죠? 평소에 관심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치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이건 이제 아마 기계공학이나 그쪽이겠네. 기계 장치 뭐 있을까? 뭐 있을까? 자전거, 트레인 그것도 기계 장치입니다. 트레인이 돌아가면서 바퀴를 굴리게 되는데 원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앞바퀴는 크고 뒷바퀴는 작지. 자, 지렛대 원리 얘기하면 될 것 같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과 이건 예전에 고려대학에서 제시문 면접으로 나온 건데 4차 산업혁명 참 아름다운 일이죠. 자, 내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가져갈 수 있다. 요걸 기준으로 답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 로봇들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재난안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자, 여기서는 어떤 언어를 정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재난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재난, 기후변화, 지구, 태풍, 홍수 많이 재난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냐면은 자, 이것도 이제는 재난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게 이게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동안 숨어서 살던 생물종들이 득세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새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재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난을 정의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뭐 AI가 발달하더라도 이것도 저기 예전에 제시문 면접으로 나왔던 건데 고려대학에서 경주 포항 지진과 같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여긴 정의를 뭘 내려야 돼? 지진은 무엇이다를 정의를 내려야 돼. 지진, 자 뭐죠? 진동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 그럼 건축물은 어때야 되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땅은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건축물이 가만히 있다고 쳐보세요. 이 건축물 어떻게 될까? 휙 하고 무너지지. 마치 뭐랑 똑같지? 버스에 내가 타고 있는데 버스가 훅 하고 출발했어. 나 가만히 있는 관성 때문에 내가 뒤로 넘어진 거랑 똑같아. 자, 그럼 재난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흔들림이라 그랬으니까 자, 건물이 안 흔들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면 흔들림 대책은 뭐가 되는 거야? 건물은 흔들리게 하면 돼. 땅이 움직일 때 건물도 같이 진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짜면 되겠죠. 다 뭐냐면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 속에 있는 언어를 정의함으로써 거기 정의 내지는 정의라는 말은 내가 이거다라고 그냥 내가 지정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범위 내 이야기들을 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까똑이 자꾸 오네. 뭐 지구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까똑 좀 잠깐 소리 좀 줄이고요. 자, 지구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세요. 지구 뜨거워졌으니까 물도 뜨거워지겠지. 그럼 물속에 사는 고기들이 완전히 생선구이가 돼버리고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CO2예요. CO2. CO2가 대기 중에 CO2가 이제 물하고 반응하면 탄산이 돼버립니다. 탄산은 뭐죠? 산성이지. 자, 바닷물이 산성화돼 버려요. 마치 물고기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염산을 우리 피부에 뿌리는 것과 같은 반응이 나겠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이게 교과 전형 면접 문제인데 뭐 교과 전형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종합 전형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냥 뇌피셜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빠삭해 알 수 있는 문제 나왔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알만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적인 이런 질문들이 나오네요. 뭐 글쓰기 대회 수상 경력이 많은데 자신이 제출한 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해봐라. 이건 뭐 당사자만 아는 거지, 그죠? 뭐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 영어 교육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 이런 질문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수학 교육에 대해서 고찰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물리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 국어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질문이 재밌게 나왔네.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봤는가인데 자, 우리는 해결 방안을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으니까 뭐 부담을 가져라 이 소리는 아니고 해결 방안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문제점의 원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 뭘까? 뭐가 문제점일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 얘기하면 또 어머님들한테 돌맞아요. 넘어갈래요. 자,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고민의 결과를 한 가지 소개해봐라. 자, 이 사회적 약자 누구를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 그러나 그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아까 얘기했던 예멘 난민도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가치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당사자들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뭐 본인 주도적으로 활동한 화학 관련 실험이나 활동 내역 있으면 소개해봐라. 뭐 저기 뭐 CO2하고 탄산수하고 섞어가지고 소속해하고 반응시켜서 석회수하고 반응시켜서 탄산수 만드는 실험 뭐 이런 거 설명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 자기소개서에서 더 이상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수학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수학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원자 의견을 설명해봐라. 수학 포기했을 때 효과가 얘기하면 되겠지.
이건 진짜 재밌는 문제인데 이거. 왜냐면 이거는 토론용 문제야 진짜. 교수가 이 꼬리꼬리 잡으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문제야. 재밌는 문제네. 재밌는 질문. 그죠? 자, 이상으로 이제 인천대학교 그 면접 질문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면접 기술이라 그러면 딴 거 잊지 말고 그냥 질문된 언어 그거를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한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면접은 말을 잘하는 거. No, thank you.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지 내가 동문서답을 하지 않게 되고 횡설수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 어휘가 무엇인가, 이걸 내가 기억하면서 나와 연결시키든지, 혹은 그 질문된 언어 그 속에 있는, 보통 질문된 언어 속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두 개를 내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오늘 그 연안부도 노래를 좀 잠깐 불러봤는데 뭐 인천이라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